불길이 번지고 2시간 30분여 만에 완진이 됐지만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가를 뒤덮은 시뻘건 불길.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을 진압하긴 역부족입니다. 약 2시간 30분 만에 꺼진 불. 하지만 이로 인해 무려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양천구 신울동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고 4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주차된 차들은 완전히 전소돼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의 참혹한 화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화재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팍 소리가 났어요. 막 팍팍 무슨 폭탄 터지듯이 막 계속. 여기가 막 다 불에 하염이 휩싸여가지고. 그야말로 날벼락 같았던 그날 새벽. 이 끔찍한 화재를 겪은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보니까 연기가 뿌예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막 더 나가질 못하니까 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따님은 이번에 중환자실이지. 이곳에 살던 그의 딸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또 그나마 다치지 않은 주민들도 일상을 잃었는데요. 아파트 앞에서 짐을 가지러 온 피해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누나가 여기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 챙기러 왔어요 지금. 물건 챙기러? 그래서 지금 물건 가지러 안 했어요. 그래서 4층. 4층?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돼 저도. 자, 그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자, 이미 내부는 아수라장 그 자체.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또 계단과 복도는 재와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게 겨우 주민이 거주하는 호수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 안에서도 지금 매끈한 냄새, 탄 냄새랑 이런 것들 많이 나긴 하네요. 냄새도 냄새지만 집안 곳곳 까만 재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 재 때문에도 못 입고 냄새가 나서도 못 입고 그래서 세탁을 하고 입어야. 쫓겨나듯 짐을 싸 나갈 채비를 하는 주민들. 자, 또 다른 세대는 어떨까요? 2층은 피해가 더 컸는데요. 하수관이 녹아내려 떨어졌고 또 이로 인해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 아예 안 들리네요. 베란다에 달려있던 커튼도 녹아 떨어진 상태. 지금 이곳에서 지내기라는 불가능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짐을 싸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계약금이랑 보증금 걸고 지금 제 먼저 돈으로 받고 나중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일주일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그러면 사비가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내 사비로 계속 나가야 돼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텔은 멀고 생활하기 어려워 임시로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 행여나 바깥 생활이 지속되며 비용적인 피해까지 떠안게 될까 불안하답니다. 밥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끼도 겨우 뭐 죽 조금 먹을 정도고. 냉장고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물만. 아이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데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남았다는데요. 자, 이렇게 주민의 일상을 빼앗고 수많은 부상자를 낸 화재는 어쩌다 일어난 걸까? 자, 다시 현장으로 가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이를 찾았습니다. 여기 뭐 파지 모아놓은 거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 평소 파지를 모아두곤 했다는 1층 주차장. 지금 저기 안쪽에 보면 폐지들이 좀 모여 있는 데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은 재만 가득한 이곳에서 어쩌다 불이 났다는 걸까요? 경비원이 뭐 파지 어쩌고저쩌고 그거 파지밖에 못. 누구? 경비? 경비원? 경비원이요? 아파트 경비원이 불을 냈다고요? 자, 처음 불이 났던 그때. 불이 났다고 외치며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경비원. 오랜 기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았던 그를 주민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성실하신 분? 네.
일하시면서. 근데 항상 담배는 피셨던 것 같아요. 담배를. 경비원에 왜 담배 꽁초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는 그. 화재가 났던 날에는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목격자로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13시간 후 그는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중엔 의아함을 표하는 이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경비가 뭘 처음 와서 경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도 중학생이 몰랐네 어쩌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있어요. 자, 과연 진실은 뭘까요? 수사 중인 경찰에 물어봤는데요.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 진술 내용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지금 혹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도 조금 어려우실까요? 중실화, 현재까지 중실화.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인 만큼 화재 경위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구조인데요. 1층이 주차장으로 뚫려 있고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형태는 일명 필로티 구조. 이 형태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광명시 소화동에서도 10층 필로티 건물에서 불이 나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죠. 필로티 건물이 이렇게나 위험한 이유 뭘까요? 항상 필로티 얘기가 구조는 나와요. 맞아요. 그 1층에 사방이 탁 트이거나 한쪽 면만 막힌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궁이 역할을 해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공기가 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화재가 급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이 같은 형태의 건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많죠. 이번 화재가 난 건물 주변을 10분만 돌아봐도 뭐 7, 8개의 필로티 구조 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 공간 활용도가 좋다는 이유로 이미 전국에 35만 동가량 지어진 필로티 건물. 자, 그럼 이 구조에서 화재 위험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1층에서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층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1층과 2층 그 청층의 방화 구획을 명확히 해서 1층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위층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프링클러. 하지만 황당한 사실은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 중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화재 건물에도 1층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요. 자,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그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지어진 건물에서는 지금 기준을 찾아보면은 네. 지금과는 좀 달라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건물이 지어질 당시 기준이 현재와 달라 잘못된 것이 없답니다. 자, 그 기준이란 게 대체 뭘까요? 이전에는 11층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규정에는 6층 이상의 건물만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토부의 취재 결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국 약 3만 동의 필로티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 확산 방지형 소화기, 아크 차단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건 피해를 입은 주민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언제 들어올 수 있나 그게 제일 문제죠.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빨리 복귀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말 종이 위의 안전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도 참 많고요. 예. 보다 화재에 안전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 건축물이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외벽을 화재에 강한 불연성 소재로 반드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천장이라든지 기둥 그리고 외벽을 불연성 소재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어요. 네, 이 불연제는요 실제 실험에서도 화재의 확산과 피해를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불은 창문이나 작은 틈을 통해서 위로 쉽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방화문이 없으면 계단을 통해서 화기라든지 열기가 금방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맞아요. 내화 충전재 그리고 방화문 설치까지 함께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서 안전 설비 보강이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필로티 구조 건물들 보면 1층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치물들 쌓아놓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또 화재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만큼 꼭 치워주셔야겠습니다.